입니다. 네, 저는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저희 동네에서 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합니다. 네,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호저면 생담 마을이라고 해서요. 어느 도?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서 이제 호저면 안에서 무장리라고 있습니다. 네, 생담 마을에서 뜻을 보면요, 호저면 생담 마을은 맑은 물이 생소는 다하여 날샘 못담의 뜻을 담은 마을 이름입니다. 오, 상담이 그런 뜻이 네, 있었네요. 네. 날쌘, 못담. 그러면 네. 그 연못이 아주 싱싱한 연못이란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딱 직역을 한다면 생담. 좀 물이 많아서 물이 많아요? 그 동네가? 섬광이 큰 게 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많이 아마 흘러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동네하고 동네 사이에 담이 이렇게 서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담이? 그 동네 서로 안 친해서 오. 담이 두 개라서 원래 쌍담이었는데 생담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도 설이 있고. 있는데, 근데 담자는 어떤 담이에요? 담을 담은 아니에요? 무슨 네. 담자야? 담자의 제가 그 뜻이. 못담이라고 그냥 한자 풀이를 그냥 그 갖고 왔는데. 못담이라는 게 못이라는 게 연못이라는 뜻 아닌가요? 연못에 그리고 연못이 그리고 있다. 네, 저희 뒷동산에 또 연못이 또 있었어요. 정말? 네. 그 연못이 아니라 그 옹달샘이 옹달샘? 물이 계속 나와요? 네, 나오는 샘에구나. 연못이는 잘못 얘기했네요. 네, 옹달샘이 있어. 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주로 이제 마을보다는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긴 한데 이제 친환경 농사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사로 생산된 생산물들은 거기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원주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품이 납품이 되게끔 해서 이제 유통 과정까지도 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협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유통이 되고요. 또한 지역 학교 급식에 우리 아이들이 농약으로 키워지는 그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농약 없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지역 학교에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먹거리 실천을 위한 것이 어떻게 하나의 모토로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버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1990년도. 그러면 20 몇 년 됐네? 25년? 네네. 지금 나중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인가. 저기 스타트가 한지. 네네. 그러면 그 우리 저기가 박형구 씨가 한 몇 살 때 아버지가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22살 때 지금 이제 55이시거든요. 네, 네. 22살인가 3살 때부터 농업을 시작하셨어요. 일찍 하셨네. 네, 누구 물려받으셨나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때 공무원이나 다른 쪽으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농업을 이어받게 네. 되시면서 그래도 거기에 좀 뜻을 두기 위해 도우자 해가지고 신앙하고 접목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땅도 살리면서 또 좋은 우리도 살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유기농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도 좀 많이 다니시고 최근 들어서는 독일 쪽으로도 가보시고. 야, 뭐 글로벌하게 생태 농작을 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고등학교 고졸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요? 네, 그래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연구를 그 체질이시구나. 우리 루소처럼, 그지? 루소가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정식 교육 못 받은 사람인데 혼자 공부한 거예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건 이제 라이스 럴이라고 해서요. 이름이 쌀이잖아, 쌀. 네, 이제 저희 주의 주 품목은 이제 쌀입니다. 쌀로 해서 이제 쌀을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냥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품질 위주로 해서
생산 라인을 좀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희 집에서는 가공, 판매, 거기에 또 체험 교육까지 그래요? 아직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실시 안 체험 하고 교육장까지는 있는데요. 교육장은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 간혹 오기는 하는데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우리가 가면 밑에서 되죠. 우리가 체험 학습생으로. 그래서 1차 산업에서 농업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까지도 확산시켜서 농업이 하나의 산업, 더 큰 범위로서의 산업으로 확장되기를 좀 바라시면서 또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산업화되도록.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 준비했는데 이제 라이스러리에 대한 광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인류 생명의 근원 쌀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해서 네. 프리미어급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공, 판매, 유통 모든 과정 그냥 체험 학습까지 이루어지게끔 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 단순히 생산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농업인들이 살기를 좀 바라시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네, 농업인들이 네 그렇게 바라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은 아무래도 벼를 많이 쌀을 주 생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벼의 일생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묘대기, 그다음에 모내기 및 착근기, 신장기, 출수, 개화기, 결실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묘대기 같은 경우는 벼 이양재배에서 벽실을 파종하여 모내기 전까지 육묘하는 기간으로 말해서 그 논에서 뭐가 그러니까 파종 벼하는 뭐노면 뭐냐 뭐라 해야 되지? 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 그냥 뿌렸어요 씨를. 그렇죠. 뿌리는 파종법이라는 거 없죠. 파종법이 그렇고 이렇게 네. 묘판 같은 거 그게 이제 이양 재배 이게 제 아. 이양 재배 벽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모판에서 키우고 키웠다가. 그다음에 논으로 옮겨서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내기 착근기라고 해서 이제 모내기 새뿌리가 나오는 시기로 해서 이제 이양합니다. 육묘한 모를 본 논에 옮겨 심는 것. 그래서 착근기는 이양 후 새뿌리가 나와 양분을 흡수하고 뿌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신장기에서 어린 이삭이 분화되는 시기로부터 이삭이 폐기 전까지 기간으로서 줄기 기부의 마디 사이가 신장하여 길이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수 개화기 벼의 이삭이 지엽 속에서 외부로 추출되어 벽꽃이 피기까지의 기간으로 이삭이 팬 정도에 따라 출수기 수전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결실기로 개화 및 수정이 완료되고 벼알이 완성되는 기간으로 벼알의 성숙 단계에 따라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 및 고숙기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묘대기는 네, 사진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위에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칸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판을 네, 거기다 심는 거기에 거죠? 모판을 이제 다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키우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 양에 맞춰서 모판 뭐 100판 파는 거는 네, 판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육모를 키울 때는 거기 주문자에 의해서 농약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농약을 전혀 안 하고 네 이제 이따가도 좀 방법이 나오지만 네 그거 농약이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기 착근기 해가지고 모내기 때 이제 이양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벼의 일상에 대한 이제 일생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가볍게 표로도 준비해봤고요. 그럼 직접 거기서 농사도 지으시는 거죠? 네. 농사도. 네, 농사도 짓죠. 그래서 생장기에서 신장기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유수 형성기랑 수응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수 개화기에서 출수시 그리고 출수기, 수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기에서 이때가 좀 그래서 벼는 저희 집에서 할 때는 거의 9월 말부터 좀 벼베기를 시작해서요. 일찍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찍 심는 벼도 있어요. 빨리 수확을 빨리 하는 벼도 있어서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까지는 이제 11월 초, 10월 말까지 벼베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유기농법이라고 합니다.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식물성 비료 유박이라고 해서요. 이삭거름?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름을 만드는 이제 주 목적이 흙을 건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도 살리고 우리의 먹거리도 건강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인간이 먹기 위한 것으로 먹은 만큼 다시 땅이 거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똥오줌 저번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조선시대 그것처럼 다시 논밭으로 돌려보내고 작물을 키워 순환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네, 이제 화학비료 등장 이후 이제 자연이 많이 오염되고 농사 후에 나오는 부산물도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막 잡초는 이제 제초제로 막 죽여서 흙을 많이 죽이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네, 화학비료 대신에 이제 거름을 사용한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거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식물의 영양 흡수 과정을 보면 거름 속에 각종 유기물을 땅속 미생물이 먹고 무기물질을 식물의 뿌리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행농적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기물질을 식물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 16가지 화학비료 형태로 주면 충분하며 속효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유기농적 입장에서는 식물이 필요한 16가지 요소 이외에도 많다고 해서 마치 인간이 영양제를 알약으로 먹듯이 화학비료로 모든 영양을 공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거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 더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비료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거름 농약 말고 무기질 비료를 통한 재배 방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이제 질소, 인산, 칼리, 기타로 이제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질비? 네, 그래서 탄소 비율, 탄소랑 질소 비율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것까지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들어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기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거름의 종류에서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부산물 비료가 있다. 이 정도만 아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럼 화학 비료를 우리가 쓸 때 그게 재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그 흙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얼마나 그 흙을 죽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화학 비료가. 그러면 다시 걔가 살려면 어떤 식으로 그냥 그대로 자연성에서 자연대로 놔두는 걸로. 그리고 몇 년이 걸릴까요? 그 회복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땅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도 생겼어요. 농약 기준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생겨서 이제 땅을 측정해서 농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수치를 정해서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유기농 한다면 유기농으로 그냥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수치도 나오고 이제 국가 인증이 이제 또 받아야 되는 게 되어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땅 자체가 이미 다 국가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 때문에 건강한 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인증을 받고 그거에 대한 그 국가 번호 막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다 정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또 그 농작물을 또 짓게 돼 있고 그러나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거름 종류.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우럭이 농법 이런 것도 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열심히 잡초 뽑기를 하고 계시지만
근데 전에는 이제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렁이를 진짜로 이렇게 가져와서 다 사진으로 실제 예.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농에 이렇게 뿌리면 우렁이가 이제 잡초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특화된 우렁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우렁이는 그걸 먹는다는 네,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특화된 우렁이가, 근데 식용도 가능한 우렁이에요. 크겠다 걔가. 네, 그래서 근데 장마 오고 그러면은 또 다 떠내려와서 다음 가기도 하고 또 또랑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기도 하고 이게 휘젓고 다니니까 풀이 안 자라게끔 그 역할을 하는 또 거군요. 또 밟고 다니는 것처럼.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리 농법하고 우렁이 농법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많이 시도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초가 나는 게 가장 문제인가요? 그 논에 그걸 뭐라죠? 피라고 그러나 그거 가라지 일종의 가라지 같은 거죠. 그걸 뽑는 일이 귀찮으니까 그거. 네, 그래서 농약을 치는 거예요. 걔를 못 자라게 하려고. 네, 못 자라게 하려고 농약을 치면은 그냥 손도 많이 안 가고 사실 편해요. 편한데 이제 유기농이라는 건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계속 수시로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새벽에 이렇게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생산물에서 제가 아미노산을 갖고 온다는 게 지금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 아미노산이 뭐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미노산이 이따가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가루예요. 미숫가루처럼 생긴 건데 가루인데 냄새는 약간 고약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게 건강에는 엄청 좋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주로 생산하기도 하고 이제 주로 또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도 이제 하이암이라고 해서요. 이제 좀 특화된 쌀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현미를 또 많이 재배를 해서 건강식으로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야채에서 야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활협동조합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심어요. 이거 이제 식물에 대한 야채에 대한 시기를 다 아직 꿰뚫고 있으니까 이때쯤 맞추기 위해서 미리 심고 수확을 맞춰서 그때 수확을 거둬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주문에 맞춰서. 네, 그래서 주문에 맞춰서 그래서 달마다 나가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름에 또 옥수수도 많이 나가고 지금 시기는 이제 벼 수확도 끝났고 지금은 이제 절임 배추 나가는 시기가 돼요. 배추도 하시고. 네, 배추 같은 게 카톨릭이랑 카톨릭 무슨 그런 조합. 네, 거기도 또 조합이 있는데요. 거기랑 연계가 돼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해 가격 변동 없이 쭉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팔아줘요. 계속 쭉 생산을 납품하게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치도 농약 없이 재배해서 나가는 야채입니다. 아미노산에서 이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체내 현혹으로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근육의 원료 물질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활력을 도우며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하고 인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단백질을 먹으면 결국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지만 고기의 지방 성분 등으로 성인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미노산을 함유한 각 기능성 식품이 각광받고 있다고. 대체로 그래서 단백질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806년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해서 보클랭 해서 미국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막 여러 설명했는데 하여튼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아미노산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사로 사진을 하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젊으시네. 생당 라이스러리 쌀 공장이 개소식 할 때 방송국에서 취재했던 어떤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인터뷰 사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수확할 때 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벼놔야 콤바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람이 콤바인. 콤바인이 이따가 기계 길을 내준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벼놔야 콤바인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기계로 베는 겁니다. 아, 그래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낫으로 요 앞부분만 이렇게 따로 내놓고. 그러면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서 기계로 자르는 거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벼 알갱이. 알갱이만 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묘 하는 작업하는 못한 작업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이제 싹 틔우기 전에 그 특화시키는 여기 거는 모습 이거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주문 들어온 거에 맞춰서 이게 농약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래 농약을 원하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또 씨 자체를 농약에 담갔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저희 집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농약은 하지 않고요. 원래 네,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두운데 이렇게 쌓아놔요. 그럼 싹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온도 조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싹이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비닐하우스에서 물을 이렇게 수시로 뿌려서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햇빛에 맞춰서 이 잔디 같은 애 맞지? 네. 느낌이 잔디판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래서 이거에서 한 판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거 맞춰서 이제 판이 나가는 걸로. 네. 그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렁이 농법 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게 벼를 심어 놓은 다음에요. 이제 우렁이를 네 우렁이를 아까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에다 뿌려 놓으면은 우렁이가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먹어요, 걔가. 네,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벼는 안 먹고 풀을 먹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우리 그 생담 마을 이름이 특이한데 거기에서 또 아버님의 그 노하우 20몇 년의 그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뭐 질문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시오. 궁금한 거. 저도 시골 사람이 아니라 쌀이 어떻게 생겼나 쌀나무라고 애들이 그런데잖아요. 진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것이 정말 건강에 좋은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다 끓여 먹는 그런 실태 또 끓이지도 않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햇반 뭐 이런 거 있죠. 반찬하기 싫으니까 모든 반찬도 이렇게 딱 포장돼서 끓이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내가 먹을 걸 내가 심어서 내가 길러서 내가 요리해서 먹기까지 얼마나 느림의 생태하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부인을 원하십니까? 어떤 먹거리를 원하십니까? 그런 주제로 잠깐 얘기하셔도 좋겠네. 우리 명미나 자매님은 결혼하면 다 이렇게 일일이 시장 봐서 손질해서 그 식탁을 올릴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요리는 하실 줄 아는지 뭐 이런 거. 네, 요리는 할 줄 알고. 근데 집에서도 저 혼자 있으면 잘 원래 해먹는데 오히려 재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래, 남고. 조금씩 못 사니까. 근데 좀 그거엔 좀 관심 있었어요. 집에서 요즘 옥상에다가 하는 게 채소 같은 거 길러서 유행처럼 좀 하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봐요. 관심을 갖고 그것도 관심 있었고 씨앗 채소 이렇게 씨앗 샐러드. 네네네. 그것도 집에서 기를 수 있더라고요. 샬레 같은 거에다가 물 붓고 물만 주면 그런 거 일을 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장 다니면서는 집 앞에서 사 먹겠죠 뭐. 그래서 저도 그 외국 나가서 음식을 해봤는데 왜냐면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밥도 좋지만 내가 직접 저녁은 한국밥으로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또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보다는 무슨 토요일이면 농부들이 자기네가 치즈 만든 거, 달걀 한 것들, 또 채소도 가지니 파니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게 싱싱해. 근데 비싸. 그래서 결코 싸지 않아요.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게 신선하니까 그것도 사고 평일날은 이제 슈퍼 가서 사서 이제 외국 그 파는 우리나라 파랑 너무 달라요. 파 모양인데 분명히 이따만하고 두꺼운데 냄새는 약해.
그러니까 파 맛이 되게 약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서 파 흉내를 내고, 그리고 김치가 못 해 먹으니까 냄새 기숙사에서 나니까 그냥 오이 같은 거 사다 채 썰어서 그냥 절여갖고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음식 기술이 혼자 해 먹으면서 이제 늘었는데 이제 휴전이 되더라고. 재료를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 꼭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거기 채소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료에 대한 이걸로 해보면 무슨 맛이 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프랑스는 농업 국가예요 원래가. 지금도 그래요. 농업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살아요. 부자예요. 시골 가보면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농업 그 가격이 세요. 치즈 이런 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도 다 그거를 사서 국민들이 먹고, 그래서 이 내 몸을 지키는 거는 유학할 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거다. 공부는 둘째치고 일단 건강해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신경 썼고, 그래서 이제 또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거를 골라서 먹고, 그래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생담 마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소감이나 얘기를 또 한마디씩 해주시죠. 빨리 가고 싶네요. 어제 우리가 직접 빨리 잡아야 우리 견학 거기 우리 팀에 넣어주시라. 그 근처에 무슨 학교가 있다면 거기 학교는 어떻게 뭐 생태적인 시설이나 그런 것 교육이 있나 그런 것도 좀 들러봐도 좋고요. 환경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저기는 저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아버님 이제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예전에 한번 무한도전에서 벼농사 질 때 우렁이 던지는 걸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우렁이를 던지면 농약을 치지 않고 벼가 자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가 자라면은 뭐 벼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그렇겠죠. 뭐 벼가 못 자란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좀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좀, 그냥 저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약간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과거에 화학 비료가 생기기 전에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썼을 텐데 화학 비료를 왜 쓰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 화학 비료를 씀으로써 안 좋았을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것이고, 좀 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굳이 그거를 왜 써가면서 본인이 먹을 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써가면서 왜 먹었을까라는 궁금증. 근데 이제 둔해지는 것 같아. 시골 사람이 이 개념이 없대. 그 종량에 그 농약 치는 거를 그 이상을 자꾸 뿌리게 된대요, 사람이. 그게 종량을 못 재나 봐요. 그래서 더 이제 뭐 농약 중독도 되고 그러겠죠, 뿌리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농약도 잘 뿌려야 돼요. 잘못 뿌리면은 농작물이 죽어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세게 해서. 네, 그런 것도 치는 방법도 또 되게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농약 그걸 치면은 사실 되게 안 좋은 게 벼만 보더라도 사실 벼에서 그 벼씨 눈에 영양소가 엄청 많은데 그게 사라져요? 그게 거기에 농약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눈을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 눈을 빼야 되네. 근데 아까 같은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을 잘 발효시킨다고 발효시켰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고영양소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을 할 시에는 버리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발효식품 해가지고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또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또 정원 씨 할 말. 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몇 가지나? 우렁이 농법 할 때요. 네. 그런 가뭄 같은데 가뭄같이 물이 마르고 그러면 우렁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물을 대겠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아까도 저수지가. 물이 많은 네. 못자가. 그래서 저수지가 있고 또 지하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하는데 저수지 물 가뭄으로 저수지도 물이 거의 바닥이 나면 강물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앞에 또 큰 강이 있어서 섬강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안 될 시에는 또 지하수로 해서 끌어서.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물이 가장 중요한 게 농사는 결국 식물이 자라니까 그치.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캄보디아 지난 겨울에 갔다 와보도 여행으로. 근데 그냥 뭐 여름이니까 산모작 가능한 나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대는 거를 시설을 못해서 농사를 못 짓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수입이 농사를 져야 그래도 수입이 되는데 스스로도 자급자족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거 뭐지 앙코르 사원 수천만 명 관광객 그 수입으로 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많이 훼손돼가지고. 그게 좀 정지를 해야 될 막아야 된다고 정도로. 그럴 것 같던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개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수로를 내야 되는 일이 가장 급하대요. 농사가 되려면. 근데 그거를 할 돈이 없는 거야. 여력이.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논밭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게 제일 문제인데 내가 이제 거기서 배탈이 났어요. 왜냐면 식당을 데려가시더라고 우리 여행사 직원이. 근데 한국 식당에 주로 데려가서 이제 근데 쌈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쌈이 너무 유기농으로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뭐 이 상추도 이만하고 뭐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한국에서 그 식당에서 주는 쌈은 맛이 없어. 그냥 형식적인데 거긴 정말 고소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유기농으로 단데 그래서 막 열심히 쌈을 싸서 막 불고기도 먹고 막 이랬는데 너무 먹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나중에 장염이 집에 와서 걸렸더라고. 그래서 의사도 뭐 바이러스가 들어갔든지 그랬을 거다 이랬는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유기농으로 길러요? 나는 유기농 길르는 게 더 돈 들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농약 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유기농으로 길를 수밖에 없대. 그 설명이 너무 무서워서 아유 좀 슬프기도 하고 농약을 뿌릴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닭도 유기농으로 기르고 그래서 그 쌀국수 있잖아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게 캄보디아도 하는데 닭뼈로 국물을 우리더라고. 근데 닭이 토종닭이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국물이 베트남 쌀국수. 그래서 그거 열심히 아침마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쌈 집에 가서 맨날 그 쌈 싸서 시컷 먹어.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진짜 쌈의 맛 그거를 오히려 캄보디아 가서 그래서 그 화학비료 살 돈이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가난했을 시절이. 메뚜기 잡아먹을 수 있고. 네. 그 메뚜기 있어요? 저희 또 메뚜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네가 농약을 많이 할 때는 메뚜기도 막 사라지고. 그렇죠, 사라지죠. 그래서 근데 다시 메뚜기가 나타나고. 돌아오고. 예. 아이고 박수로 그러면 제가 예. 자 그러면 한 15분 그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영상 보여주는 게 이제 루소의 교육을 해서 이제 뭐 우리 학교도 생태적으로 벌써 그 초등학교 건물 제가 도서 그거 가져왔는데 여러분 1층인가요? 지정도서 안에 가면 책이 꽂혀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건물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학교를 루소가 이제 많은 자연주의자들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자연스럽게 애들을 기르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발도르프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발도르프라는 그 독일의 한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담배 공장이 있었는데 그 담배 공장이 세워진 담배 공장 마을의 이름이래요. 발도르프가. 근데 그게 학교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일종의 대안학교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생태적인 철학으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또 하나의 천재, 루소도 천재였지만 이제 이분이 그 철학자이면서 뭐 생태학자이면서 이런 분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제가 스위스에 있는 그 본부에도 가봤거든요.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가 멀지 않아요. 교수님들 차 타고 대학원생들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발도르프 그 본부 가보자. 루돌프 슈타이너.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깔려서 그렇지 거기 뭐 예수님 동상도 있고 다 그래. 근데 기독교적 사상은 또 아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또 사진기를 안 가져가서 사진을 못 찍어 와서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기독교 성전이야. 전혀 그것도 아닌 발도르프 그 말하자면 슈타이너의 철학이 가미된 설계안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설계했는데 첫 번째 건물은
불타 없어졌대요. 목조 건물로. 그래서 이 창문도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각이 있게 절대 안 했어요. 모든 건물을. 아니, 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문도 각이 있잖아요. 사각. 절대 안 했는데 약간 휘어졌어요. 그래서 괴테 아눔이라고 괴테의 사상을 자기가 어느 부분을 본따서 그 지은 건물이에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라서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런 인지학이라는 철학을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파생한 학교인데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 1861년이니까 지금 루소가 1700년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또 최근까지 살았네요. 1925년. 이 사람은 오히려 19세기 사람이고 루소는 18세기 사람. 그래서 괴테의 사상을 본받아서 인지학, 인류죠. 호소피라는 뭐 지혜라는 인간 안에 지혜가 있다.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예술과 교육 이 사상이 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인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성, 홀리니스, 그다음에 정신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영적인 영성이 가미된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이 그때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테 아눔이라는 건물이 성전처럼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금수원 우리 가면 그거 비슷하게 아주 그 스위스의 넓은 시골에 그 거기에는 꽃을 그 튤립이나 장미꽃 같은 거 안 심어요. 그냥 자연 야생초 있죠. 그런 게 다 심어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서요. 그러면 전원 케이블을 좀 가져야 돼요. 예, 근데 시간이 다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50분 정도 지금 아까 시간 한 지나. 3분 정도 모자랐죠. 모자라면 그래도 찍히지 않을까요? 3분 정도 모자라요? 갔다 오셔요. 그럼 빨리 갔다 오시고 자 그러면 루돌프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를 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어떤 누구한테 그 담배 공장 주인이 그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는 그 발도르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 체제를 그 대안적인 개념으로 근데 지금은 뭐 세계에 많은 일본에도 슈타이너 학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제가 양평에 갔다 왔는데 이게 자연적 철학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고 인간 자체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 아까도 먹을 게 우리 먹거리가 다 이 땅, 흙, 뭐 어떻게 또 우리 배설물도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상, 자연주의 철학으로 그래서 여기는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냥 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인간 또 혹은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는 이분법 사고를 극복하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무슨 출세하는 거 안 가르쳐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예술적이라서 뭐 아까도 그랬지만 크리스마스 때 그 마리아상하고 요셉하고 예수님 해놓은 거 있죠. 그런데 동방박사 다 뚱뚱한 아줌마를 애들이 뜨개질을 막 해. 남자애들이 수업 시간에 뜨개질이 저기예요. 수업이에요. 그러면 그 마리아를 뚱뚱한 아줌마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못생겼다. 그 다음에 조각상도 그리스 조각상이 아니라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흙으로 막 조각을 해서 또 만들어 놓고 그게 저기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그 영적인 세계까지 안내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뉴에이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학적 건축 이 논문은 건축에 관한 논문이지만 여기 그림이 있어서 보이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이 책인데 인지학적 건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네모난 건물 때문에 그 폭력성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창문도 여기 보세요. 이게 1차 건축물인데 이게 누가 약간 정신병자가 불을 태워서 사라졌대. 7년만 있다가 20년에 사라져서 제1 괴테 아눔은 이렇게 여기 나무로 다 지붕을 덮고 이 창문도 보세요. 둥그렇죠? 이게 이렇게 네모난 게 없어요. 이것도 뭐야? 대문도 정문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안 타는 석조 건물을 지은 게 이것도 딱딱하게 안 하고 다 이렇게 그죠? 각을 그렇게 지었죠. 28년에 괴테 아눔 여기 가봤어요 제가. 이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비한 느낌도 성전처럼 들어요. 그리고 그 벌판 되게 넓은데 야생초 이런 게
지어져 있고 집도 하우스도 이렇게 생겼죠. 특이하죠. 창문도 보시면 딱딱 네모나게 안 돼 있어요. 다 약간씩 둥글렸어요. 여기 보세요. 창문 그 틀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 모든 것들 사람이 그 환경과 함께 변한다.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해야 아이들의 폭력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이제 학교의 그런 시설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의 논문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설계도 최근의 학교죠. 이 학교의 최근 학교의 설계도 뭐 이렇게 책상 이런 거 다 나무고 조명이 저기에서 비치게 하고 직접 햇빛에요.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다는 거. 이건 또 다른 내부 시설인데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건축적인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양평에 슈타인 학교가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요거 여기 보시면 되는데 양평 슈타인 학교를 보고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영국의 한 슈타이너 학교를 여기서 보여주는 이거를 잠깐 한 20분 정도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보고 아까 루소의 사상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서 어떤 것이 인간을 폭력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가, 기독교 교육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자폐증 아이도 여기로 보냈더니 이 대안학교를 보냈더니 이거 많이 치료가 됐대요. 자폐증 부모가 다 알코올 중독자인 애들을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있어도 스트라우스에서 대신 위탁모로 길러줬는데 애를 그 학교로 보냈는데 크리스찬이신데도 집사님이신데도 이제 학교만은 그 애한테 좋은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많이 좋아졌대. 애가 말도 하고 진짜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집에 갔더니 걔가 있는데 말이 없어. 동생은 막 까불까불 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근데 이제 그 학교 가서 많이 나아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려고 걔를 그랬더니 걔가 좀 윤회 사상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더래. 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얘를 세례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거 어디를 하면 되죠? 내 컴퓨터? 네. 예, 요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영국에 있는 슈타이너 학교, 아까 그 20년대에 세워졌지만 담배가게에서, 담배공장에서 그 공장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공교육 시스템하고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영국 최근의 건데 아까도 8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BT? 조금 지나볼까요? 여기 이제 여러 톨스토이 학교 다 있는데 이제 이거 슈타이너 학교 오늘 제가 말했던 게 일보라 3 수학을 공부하는데 슈타이너 학교의 5학년 수학 시간. 나눗셈에 따른 역할을 맡고 반 전체 학생이 함께 문제를 풀어갑니다. Just look a little lower, sir. I promise you will find a number in your table if you be so kind. Don't turn it until they finish saying there's no need to frown. Then you put it in touch, okay? So, then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is 수업에 놀이와 연극을 도입해 흥미와 자발성을 이끌어냅니다. 연극처럼 이제 한다는 거죠. 수학을. 그리고 이제 감각을 아까 루소도 감각을 강조했잖아요. 만져보게 하고 오감을 이용한 가지면서 소리의 근원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게. 근데 여기는 이제 칠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칠판이 접히고 피게 돼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수학도 그려놓고 뭐 자연도 하고 이쪽 칠판에는 이렇게 열면 뭐가 되고 그렇게 파스텔 쪽으로 자연과 가까이 있죠. 진학만을 목표로 삼는 엘리트 학교도 아닙니다. 슈타이너 학교에서 교육이란 지식의 전달과 수용이 아니라 교육 예술입니다. 교육 예술이라고 아까 그랬죠. 교육이 곧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좀 개념이 안 잡히지. 어떻게 교육하고 예술이 연결될 수 있어? 이러잖아요. 숲속에서 뛰노는
이제 문제는 이게 이걸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애들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림 존재와 사랑을 스타일이 좀 달라. 일반적이지 않죠. 저 보세요. 붙여놓은 그림. 슈타인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줘봐. 계속 뜨개질. 교육을 하며 학생과 교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쌓아갑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계속 같은 교사가 Very confusing for the maths, yes? 촛불을 시작한 거야. 이게 종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 스피리추얼리티. 그리고 이렇게 외워 애들이 주기도문처럼. 아까 인지학이라 그랬죠. 인간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너무 건방진 얘기지. 계속되는데 아이들은 내용뿐 아니라 시의 리듬감까지 마음에 새깁니다. The feet are for walking, the lips are for talking, the hands are for making, the doing and the giving. All life in this world is for loving and giving. Good morning, dear. 노래와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과 신체의 긴장을 풉니다. 몸도 그러니까 통전적이라 그랬지. 아까 홀리네스 노래와 전체. 공존적인 감각을 일깨워 아이들을 사고의 힘이 필요한 배움의 과정을 이끌죠. We try to bring as much movement as possible, and so that the movement must be harmonious with the words also. Because at this age, children learn through their limbs, and memory also is strengthening through the limbs. 뭐 막대기 가지고 또 뭐 하는 그러니까 몸을 활용하는 막대기 주고받기. 6학년 학생들의 아침을 여는 활동은 운동장에서 계속됩니다. 반 전체 학생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놀이로 몸을 움직이게 하죠. 특이한 게임이네. 운동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이자 즐기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침을 여는 활동이 끝난 2학년 교실. So tell sheep and tell sheep and each cost 5 pounds. Can we start counting in 5? 5, 10, 15, 20. 배수로 수의 개념을 익힌 뒤 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이 스스로 꾸며보도록 합니다. Sasha? And I was on the way to school. I saw 96 tables. 96? 이야기를 만들도록 또 하네요. I only saw 15. So how many acres? What is your question? 답변은 혼자서 소리내어 발표하지 않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기회를 이제 주게 딱 됩니다. 귀 기울여서 귓속말로 답을 듣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렇게 첫 수업은 10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3주에서 5주를 단위로 기본 과목 중 한 과목을 매일 한 과목을 계속 이후 가르친대. 몇달 하루에요? 동안 몇 달 동안.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계속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다 한동안 시간을 둔 뒤에 다시 그 과목을 접하면 오히려 배움에 더 이렇게 텀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질 때면 노래와 율동으로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곱센. 이런 식으로 이제 율동으로도 수학을 배우고 이건 이제 뭐 조각 그런 거 있죠? 자연스럽게 칠판에 그린 선생님들이 다 그려놓은 거예요. 감정 발달에 힘을 쏟아 음악 수업. 마음을 통한 교육,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로서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If you can evoke the feeling of the child, then you
아까 루소도 그랬죠. 감정. 여기 뭐 루소 철학은 안 들어갔지만 슈타이너가 어쨌든 그때 당시 교육과 다른 생각으로 여기 자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 It's more understandable why they chose those routes. 합창 수업. 중학생.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예술 교과가 중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과목을 예술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창의성 넘치는 예술가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 무슨 처럼 슈타이너 학교에서 교육은 예술처럼 기획되고 실행됩니다. 예술 창조와 수용의 과정과 같이 학생과 교사가 공감대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올라오세요. 가장 높은 예술의 단계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대. 미국 유럽 슈타이너 교육 장문. He wanted education to be looked upon as an art, not as a science, and not as a civil servant occupation. 그러니까 꼭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야. As a process. In fact, for teachers, education is a performing art. It is a time. 그러니까 교육이 일종의 예술이 공연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마치 티칭하는 게 연극하듯이 공연이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우리 물리 수업 이거는 이건 교사 교육이야. 교사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 센터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장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What's living in themselves, what they've made their own. 아까 그 학교 윙모드 슈타이너 학교. 슈타이너 학교의 수채화 수채화 수업. 수업 시간입니다. And the light that comes in the autumn is a golden light. It's not the lemon, soft, pale light of spring. It has a golden quality. So we'll bring it in here, and as we bring it through, beautiful colours come in. Twigs and leaves. 갖가지 색깔의 자연스러운 배합을 보여줍니다. And then you could put in yellow or brown, purpley colour. Are you ready to do your own now? 미술 시간. 이건 뭘 담궈서 인화를 하나? 특이하게도 일반 도화지가 아니라 물에 젖은 도화지를 사용합니다. 아예 물에 젖은 도화지를 시작하는 수채화를 On wet technique is 건질 because 수 있도록. the wet paper, the slightly damp paper, allows the colour to move freely, one colour through another, and that is the main important skill for them to learn and experience. This wonderful experience of one colour moving through another, which brings it alive. 인생도 다른 것과 섞일 때 더 아름답다. 그런 철학이 담긴 거라는 거죠. Comes alive between them, and when you add a third one, you increase that living quality again. 자,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물에 젖은 이거는 무슨 술래잡기 놓은 악기 소리에 정신을 악기네요. 집중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성까지도 익히는 거네요. 음악적인 작업을 통해. 오케스트라 수업은 합주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술 과목이 참 자신의 많네요. 악기 소리가 다른 퍼션이. 악기 소리와 어울릴 때 비로소 온전한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협동심.
마지막에 수업 한 학기 끝나면 학예회를 해요. 그래서 저도 프랑스 우리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옛날 고성을 슈타인 학교로 한데 학예회에 참석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다 연주하고 학부모 모시는데 꽃다발 이렇게 장식한 것도 그냥 근처에 있는 개나리 이런 거 껐다가 장식하고 그러더라고요. 목공예 수업을 받습니다. But we're going to make a hole here. Put this in. Yeah. 결과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과정 중심의 교육. 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자연하고 멀으면 안 되겠죠? 가까이 있어서 금방 야외 수업도 할 수 있는. 가능하면 공동 작업을 권장하지요. Of each, the understanding of your the person who is on the other end of the song, because you have a connection with that other person, and if the person is tired or the person is energetic, you can feel those things by this way of working, by using this. 사회성이 이런 걸 통해서도 It's a very 길러진다. nice thing to do, and it's a social thing as well because you have to work together. 자, 그래서 우리 학부모 얘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은 반을 계속하니까 8년 동안 너무 잘 알겠지, 그 애들에 대해서. 수업 중에 배운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예술 활동이 공부가 되고 이는 다시 생활 속에 녹아듭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생활과 유리되지 않고 내면에 체득되는 것이죠. 슈타이너 학교에서 배움은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삶이 됩니다. 공연한 거. Well, it's a task which is, as we said, in many ways 소명이다. a high art. 교사는. And of course, if you're an artist, you commit. It's a vocational commitment. It's not a job. It's a vocation. So that means 평생을 두고 배워야 되는 거다, 이거는. it's not something you can train and then 테크닉이 go 아니라. good at it. Even a teacher is in a lifelong learning. So I can tell you a lot of things that characterize it, but to define it is very 그림 difficult. 붙여놓은 것도 특이하죠, 애들이. 좀 신비하게 느껴지죠? Has still to develop. It's not something that's finished. 몸과 마음, 가르침과 예술이 하나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발도르프 학교가 그 신라 대학의 어느 교수가 그거를 또 하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놓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신라 대학의 어느 교수가 그 연구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놓고 예, 그거 볼 수 있고요. 양평 슈타이너 학교만 잠깐만 들어가 보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양평 슈타이너 학교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발도르프 TV라고 쓴 게 그 자료들이 올려놨으니까 이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그 신라대 교수가 하는 연구소 어떤 간디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신라대 학교 교육 연수원. 그래서 푸른숲 학교 과천에 있다 그러고 복사골 어린이집 교실 이대야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 보시고 그 다음에 간디 학교 또 무슨 그 전에 자료 방영됐던 거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다가 우리 양평 발도르프 학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요? 양평 발도르프 학교.
선택하라고. 이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지 말고 이거는 자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 로그인을 다시. 다시 시작해야 돼? 로그인 어디다 해야 되나? 방금 요거 네이버 메일이 아닌데 네이버 그냥 로그인 요거 아니 이렇게 하면 그냥 되죠. 검색이죠. 검색 그 네이버 그 위에 거라는 요거 로그인 아니요. 이거 위에 아닌데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잠깐 이거 다 됐는데 양평학교 주소를 한번 쳐볼게요. 네이버가 나와야 돼. 양평 스테이학교 슈타이너 학교가 왜 안 뜨지? 그죠? 양평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양평 발도르프를 타야 되나? 발도르프로 가야 되나? 슈타이너 발도르프도 안 나오네. 양평에 있는 거 같아요. 검색이 아주 안 되는 것 같은데? 검색을 조금 길어주세요. 인터넷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푸른숲 학교? 이름이 그 이름 발도르프 경기도 양평구 근처에 이름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갔던 데가 이거하고 달라. 거기는 양평 슈타이너 학교로 쳐야 돼. 슈타이너 학교 좀 내려보시면 안 돼요? 조금 내려서 슈타이너 학교 청계자유 말고 양평 슈타이너 이거 같다. 그지? 양평 교육과제 양평 슈타이너 학교. 이거는 블로그로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광주가 아닌데 양평인데 다시 양평 슈타이너를 치자. 슈타이너 학교. 슈타이너 학교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이름은. 네. 양평 슈타이너 이게 학교. 막 개천 건너서 나오는데요. 그래. 거기 그림도 좀 나와요? 여기는 왜 안 들어오? 설명회가 이제 카페는 있는데 우리 학교 홈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다. 옥천면 용천길 맞아요? 그죠? 이거 같아. 네 맞아요. 양평 네, 나오네요. 슈타이너 학교로 치면 나오죠. 여기에 토끼도 기르고 그 숲 안에 있어요 학교가. 이렇게 갖고는 모르겠네. 홈페이지가 어디 갔지? 네. 교수님 www.슈타이너.or.kr 들어가요. 그래. 잠깐만. 따따따. www.슈타이너 STEINER.or.kr. 네. 아이고 어렵다. 홈페이지 여기 나왔다. 네. 슈타이너 학교 이야기. 여기 가봤더니 그 자폐증 애들을 모아놨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양평 아주 그 숲속에다가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그 펜션 같은 거 옛날 펜션을 샀더라고. 그 펜션 여러 그 집을 그래서 한 집마다 한 학교 한 학급 애들이 슈타이너 학교 이야기. 슈타이너는 누구 그 얘기부터 요렇게 그림도 이렇게 스타일이 그렇죠. 이건 그때 그 성전 제2 성전 그것도 해놨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처음에 시작하더라고요. 배움터 교장 선생님 교육은 예술이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5일 리트미 수업이라는 예술활동 좀 크게 나오면 좋은데 사진이 크게 안 뜨네. 여기 보시면 지금 자폐증 아이들이야 거의 여기 애들이. 그래서 12년제 총합학교다. 아까 8년제 영국에 그랬는데 미인가학교.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저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자폐증이니까 쉽지 않죠. 우리나라 학교 갈게 캠프힐 코리아. 그래서 거의 아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건 에버딘의 스코틀랜드 외국권의 그 캠프를 많이 인지학 그 얘기 소개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발표가 한 번 남았죠? 누구죠?
우리 시천 이쪽. 그다음에 또 누가 남았죠? 그렇게 두 분만 남은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종강 때를 시험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두 분 다 발표하기는 힘들까요? 왜냐면 종강이 12월 10날인데 다음 주가 12월 3일인가? 그렇죠? 네. 예. 12월 그러면 종강 그 시험 때를 한 사람이 발표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을 뭐 몇 시간 보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시험? 어떤 거? 기말 시험을 주제 하나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간식으로 그 하나 내가 뽑아서 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준비해 와서 생각한 걸 이렇게 적는 식으로 그냥 뭔가 성적 평가를 해야 돼. 2번 발표하셨거든. 그 이론 그다음에 하나 실제 했죠. 그다음에 독서 보고서 10점이야. 근데 그 독서 보고서도 너무 양이 많으면 그 중에 한 2개만 뽑아서 그 다음 주 시험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고 그 30점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기말고사로 해서 주제 하나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그 다음 기말고사 날에 발표 한 분 하시고 시험 보고 제가 정리하는 시간으로 어차피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 요거 발표하신 거 올려놓고요. 자, 그럼 오늘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